이재명 후보가 전날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좀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곧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을 이기는 게 문재인 정권에게 가장 뼈아픈 패배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요즘 약간 반문 집결 전략을 펴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반문 집권 가지고 정권 교체 안 됩니다. 정권 교체의 키는 지고 있습니다. 으로부터 외면받는 그 지지율 가지고 어떻게 본선에 이기겠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윤캠프에는 파리떼가 들끓는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파리떼는 부패한 곳에만 들끓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니까 날 비방하지 마세요. 김종인 위원장이 한 말이에요. 네. 가만히 있다가 이제 말이에요. 어제 토론회 후에 이게 원희룡 후보에 좀 엮였다, 야비하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좀 일각에서는 좀 심한 표현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질문을 야비하게 합니다. 야비한 질문을 나는 받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거기에서도 야비한 질문하면 답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나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고 윤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은 서민복지 대전환 공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를 논할 때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 이런 식으로 논하는 것은 저는 언제나 적절하지 않다고 봐왔습니다. 복지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온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나누어 주자는 기본소득 정책은 현실성도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질 나쁜 분배 포퓰리즘에 불과합니다. 부자에게는 자유를, 어려운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민 2배 복지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서 7대 공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 체계를 서민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복지 구조를 조정하여 효율을 크게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 정책을 전담할 노인복지청을 설치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주 4일 또는 시간 선택제 등 유연한 근무 방식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건강보험으로 인한 은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네 번째, 생계형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자영업자의 배달 플랫폼 이용 수수료, 온라인 신용카드 수수료를 확 낮추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학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학비가 없어 공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학생은 졸업 후에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무이자 대출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대학 학자금 연체자는 취업이 될 때까지 연체 기록 등록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을 배려하고 평생 교육이 제공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시죠. 예. YTN 부장원 기자입니다.
유연한 이제 근로체계 관련 설명하시면서 주 4일 노인을 위한 유연한 근로체계 설명하시면서 주 4일제 도입도 이제 가능하다 생각하고 예? 주 4일제 근무 주 4일제 예, 그 부분도 약간 언급을 하셨었는데 예. 이게 약간 뭐 노인 일자리나 이제 특정 일자리에만 국한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전반적인 저희 근로체계를 주 4일로 바꾸는 것도 검토하시는 건가요? 사실 그 유럽,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주사일제 일부 실시하는 데가 있죠. 그렇지만은 아직도 그걸 사회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AI 시대가 되면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노동 생산성이 그만큼 높아지니까요. 그렇지만은 아직 본격적인 AI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산업 전반에 적용하기는 좀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네, 또. 네. 그거는 그 증세가 아닌 재정 구조 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마련하시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정부에서 좀 복지 재정 중에 가장 구조 조정 대상이 올라야 되는 걸 뭘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응? 현 정부의 복지 제도 중에 가장 먼저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뭐? 구조조정 대상, 현재 정부. 보편적 복지 부분입니다. 저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 전체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그런 방식의 보편적 복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가난한 사람한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게 사회 양극화를 줄이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골고루 지급되는 그런 보편적 복지보다는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2배로 나눠주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그게 아마 이재명 지사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될 겁니다. 소위 진보좌파들은 정치 이념의 중심을 평등에 둡니다. 획일적 평등에 둡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의 가치를 자유에 둡니다. 복지 정책도 좀 더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2배나 더 지원하는 것이 사회 양극화를 줄이고 한국 사회의 빈부 갈등을 없애는 첩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비슷한 취지로 이재명 후보가 전날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좀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헌법에 영업의 자유가 있습니다.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또 기득권 타파를 그렇게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가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건 옳지 않습니다.
마치 개인 택시 같은 경우를 허가를 해주고 허가권을 또 변칙적으로 팔아치우는 그런 제도하고 뭐가 다를 바 있습니까? 음식점 하나 허가 받는데도 그게 기득권이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것을 웃돈을 받고 양도하고 그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 침해입니다. 나아가 기득권 옹호 논리입니다. 본인이 추구하는 정치 방향하고는 맞지 않는 말이죠. 또 없으면 저 한 가지만 좀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이제 성북시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시면서 이제 서두에서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게 이제 모토라고 말씀을 하셨고, 기존의 선별적 복지 그리고 보편적 복지 약간 이렇게 논의했던 거를 약간 되게 저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약간 이제 새로운 이제 성북시 대전환 공약에 좀 이름을 붙여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달라고 합니다. 서민복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복지 형태는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그렇게 대립되는 그런 복지 제도가 아니고 서민복지 제도라고 그렇게 한번 네이밍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부자한테는 자유 주면 됩니다. 마음대로 돈 쓸 수 있는 자유, 마음대로 해외 나가서 놀 수 있는 자유, 마음대로 사치할 수 있는 자유, 부자답게 살 수 있는 자유만 주면 됩니다. 부자한테는 국가가 지원 안 해도 됩니다. 그게 부자들이 바라는 겁니다. 서민들은 다르죠. 자유를 준다는 것은 빈곤의 자유, 굶어 죽을 자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에게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겁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그런 기회를 국가가 끝없이 제공해야 하는 그런 것이 홍준표가 추구하는 복지 정책의 기본입니다. 자, 없죠? 윤석열 후보가 이제 곧 기자회견에서 윤석열로 이기는 게 문재인 정권에게 가장 뼈아픈 패배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약간 반문 직결 전략을 펴고 있는데 좀 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반문 직결 가지고 정권 교체 안 됩니다. 정권 교체의 키는 2030 중도층 호남이 지고 있습니다. 반문 직결해 본들 정권 교체 안 됩니다. 믿기 어렵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거는 정권 교체가 상당히 어렵게 돌아간다. 나는 윤석열 후보가 본선에 이기겠다는 건지 후보가 되겠다는 건지 야당 후보만 되어서 본인의 온갖 문제도 못 건드리게 하고 자기 부인의 온갖 문제도 못 건드리게 하고 그리고 장모의 온갖 문제도 못 건드리게 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채택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 30대에서 한 자리 숫자도 안 나오는 그 지지율을 가지고
호남에서 한 자리 숫자도 안 나오는 지지율 가지고 중도층으로부터 외면받는 그 지지율 가지고 어떻게 본선에 이기겠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만으로는 본선이 이기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하는 행태를 보니까 본선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야당 후보가 돼서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본인이나 가족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닌가, 난 그렇게 봤습니다. 그건 당과 나라를 위해서 불행한 일입니다. 개인의 신변보호, 자기 가족의 신변보호는 될지 모르나 나라와 당과 국민을 위해서 불행하게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할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융캠프에는 파리떼가 덜 끓는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파리떼는 부패한 곳에만 덜 끓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니까 날 비방하지 마세요. 김종인 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네, 가만히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교수님, 저희 어제 토론회 후에 이게 원희룡 후보 양이 이제 좀 역겹다, 야비하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좀 일각에서는 좀 심한 표현 아닌가, 좀 이런 지적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야비하게 합니다. 내가 질문할 때 보십시오. 내 생각을 미리 다 말해줍니다. 무슨 그거 기둥에 있는 거 한두 개 뽑아가지고 툭 던져가지고 질문이 야비합니다. 그건 대선 토론장 아니에요. 야비한 질문을 나는 받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거기에서도 야비한 질문하면 답변하지 않을 겁니다. 네. 유대인의 손혜정 기자입니다. 마침 그 현안 문제가 나왔으니까 질문에 어제 그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던 이른바 찌라시가 나는 내가 그 미리 찌라시로 하는 정치를 나는 그게 어느 도다이라고 생각합니다. 찌라시는 찌라시일 뿐인데 거기에서 무슨 언급을 하고 가부를 이야기하고 대답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찌라시 정치입니다. 그런 거 갖고 질문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그렇죠? 예. 나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고 윤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